하지만 생산성이 없는 자산을 구매할 경우 당신이 기대하는 것은 그저 다음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대로 있을 뿐이고 다음번에 당신이 더 흥분하며 그것을 구매하길 바라는 것 뿐입니다. 사실 우리 둘이 집에 앉아 서로 번갈아가며 가격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흥분을 더하게 하죠. 이건 마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질 수 있다면 사람들은 투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무언가가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사람들이 튤립을 사기 위해 집을 팔던 시절을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생산성이 없는 무언가를 살 때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저 올라갔으니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제 채널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매일 보면서 건전한 투자 철학을 내새김하세요. 당신이 이번 주말에 비트코인에 대한 발언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찰리 먼거가 비트코인은 쥐약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 당신에게 물었을 때 당신은 아마 쥐약의 제곱일 것이다 라고 답하셨죠. 이후 회의에서 찰리는 비트코인을 두고 더 나아가 똥덩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찰리는 표현력이 매우 풍부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 더 성숙해질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발언은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트위터와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비트코인에 대해 무엇이 그렇게 두 분을 화나게 만드는 건가요? 글쎄요, 농장을 살 때를 예로 들어봅시다. 농장을 사고 나면 매년 작물 수확량과 그 가격을 살펴보고 그것이 만족스러운 투자였는지 판단합니다. 즉, 그 자산 자체와 그것이 당신에게 만들어내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사를 살 때도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보고 우리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산다면 결국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음에 구매했던 것 외에 그 자산이 창출한 무언가를 추가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성이 없는 자산을 구매할 경우 당신이 기대하는 것은 그저 다음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 다른 다음 사람이 올 것이라고 더 흥분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자산 자체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을 보세요. 예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금의 수익률을 따져보면 복리 성장률이 고작 0.1% 또는 0.2% 정도일 겁니다. 게다가 그 기간 동안 금을 도난당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물론 생산적인 자산도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지요. 저는 1980년대에 농장을 샀고 매년 그 농장에서 콩과 옥수수가 얼마나 수확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꽤나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아파트나 운영 중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제가 다양한 암호화폐를 구매한다면 그것들은 번식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그대로 있을 뿐이고 다음번에 당신이 더 흥분하며 그것을 구매하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더 흥분해서 당신으로부터 그것을 다시 사들일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 둘이 집에 앉아 서로 번갈아가며 가격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비트코인 한 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게 혹시 더 큰 바보 이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가 자산을 구매하는 이유는 그것을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구매자도 늘어나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이걸 사야겠어.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면 더 신이 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흥분을 더하게 하죠. 예를 들어 당신이 연 4%를 지급하는 채권을 산다면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겠죠. 그저 연 4%를 지급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것을 보고 이건 마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질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어의 이빨이나 조개 껍데기 같은 것을 상상해 보세요. 17세기 암스테르담에서 튤립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은 투기를 좋아합니다. 도박을 좋아하죠. 그리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무언가가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1942년에 금을 사면서 우리가 전쟁에서 질지도 몰라.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할 수도 있어. 그러니 우리의 자산을 금으로 옮겨야겠어 라고 생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했더라면 주식이 $1를 얻었을 때
금은 고작 1센트도 안 되는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가치의 저장소라고 부르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환상에 불과합니다. 워런,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과 관련된 거래 사업부를 만든다고 발표했죠. 당신은 골드만삭스에 투자했던 사람인데 그들이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매우 흥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래하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들이 비트코인의 궁극적 가치에 대해 의견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골드만의 최고 경영진들이 그들의 골드만 주식을 팔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를 여기서 마치고 싶네요. 왜냐하면 제 친구 찰리가 8시에 나올 거거든요. 그게 제 말의 요지입니다. 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찰리가 비트코인을 두고 똥덩어리를 거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그 일부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미친 것들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사람들이 튤립을 사기 위해 집을 팔던 시절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다음날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짓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아는 누군가가 돈을 벌고 자신은 벌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속삭이듯 어떤 말을 한다면 그것이 더 터무니없을수록 반응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정량적 한계가 없기 때문이죠. 가령 주식을 살 때는 나는 15배 수익에선 사겠지만 20배 수익에선 사지 않을 거야 라고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생산성이 없는 무언가를 살 때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참조할 만한 것도 없죠. 그저 올라갔으니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11일 시작이래. 제 채널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컴파운딩 되고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매일 보면서 건전한 투자 철학을 내새김하세요. 비 더 퍼스트 투 노.